죄송합니다. 영디비입니다. 풀방음 리뷰 기다리신 분이 많으실 텐데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 본업이 이어폰 리뷰인데 이쪽 일이 갑자기 몰리는 바람에 늦어진 것도 있고 지난 윈드킹 영상에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윈드킹에서 테스트한 자료를 공개를 했고 저도 그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보였지만 저도 사람이고 윈드킹 대표님도 어려운 시기에 왜 이러느냐라는 댓글을 저에게 다셔서 추가로 영상을 만들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시청자분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에게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해요. 이 영상에서 얘기하는 윈드킹은 윈드킹이라는 업체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윈드킹에서 만든 윈드킹이라는 풍절음을 제거하는 고무 몰딩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윈드킹에서는 이 고무 몰딩 상품 외에도 방음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가 전기차라서 엔진음이 없죠. 그래서 저속주행에서는 굉장히 조용한 편인데 고속주행에서는 조금 소음이 있다라고 느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 3는 단차로 악명이 높습니다. 윈드킹은 이런 점들을 문제 삼아 모델 3를 시끄러운 차로 프레임을 씌우면서 윈드킹을 시공받으면 조용하게 탈 수 있다라는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드킹 홍보 자료를 보면 첫 번째로 데시벨 감소 효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3의 경우 윈드킹 시공비를 포함해서 21만원의 비용을 받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무 몰딩 1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고무 몰딩과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저는 이런 DIY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윈드킹에 비용을 주고 시공을 했고 제가 체감하기로는 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윈드킹에서는 예약이 많이 취소가 됐는지 여러 편의 반박 영상을 만들었고 저는 일부 시청자들에게 어그로로 조회수를 끌려는 나쁜 놈이 되어 있더라고요. 21만원에 얼마나 드라마틱한 성능이 나와야 하나 라는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지난 윈드킹 영상에 꾸준히 댓글을 달고 계시는 시청자님이 계십니다. 난장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시청자는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난 후에 측정에 관련해서 문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말투는 다른 독자님 보기에도 꽤나 전투적으로 보였나 봅니다. 그분이 보기에도 의심스러웠는지 윈드킹 관계자가 아니냐는 질문도 있네요. 난장이님은 윈드킹 관계자가 한사코 아니라고 하십니다. 또 다른 댓글을 보면 다른 분이 쓴 글에 제가 댓글을 달았고 그 밑에 또 댓글을 다셨네요. 제가 다른 구독자하고 댓글로 얘기를 하는데 난장님은 마이크의 위치도 제대로 보지 않고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재밌는 댓글이 있네요. 윈드킹으로 먹고 사는데 이제 접어야 하나요? 라는 댓글이 달렸고 그 아래 난장님 댓글이 나 진짜 윈드킹으로 먹고 사는 분 맞으세요? 지금 이 측정한 걸 보고 이 물건 파시는 분이 단지 이 영상 하나에 걱정을 하시는 건가요? 내가 볼 때 님도 진짜 문제다. 윈드킹인지 뭔지 님도 파는 거 접으시고 그런 마인드로 다른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장사를 안 하시는 게 라고 댓글을 다셨네요. 그리고 최근에 또 제 공지 댓글에 수차례 댓글을 다셨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윈드킹에서 테슬라 카페에 남긴 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글이 삭제되었는데 인천티 윈드킹 계정으로 6월 17일에 작성한 글입니다. 본인을 윈드킹 본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의 경우 첨부해드린 사진처럼 휀다 안쪽이 비어있어서 고객님들의 장착 문의가 오면 반드시 휀다 하우스 방음과 같이 시공해야만 윈드킹 성능이 100% 나온다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며 타 유튜브 리뷰에서도 모델 3 차량은 윈드킹과 휀다 하우스 방음을 같이 시공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휀다 안쪽이 비어있는데 외부 도어만 막는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윈드킹 본점의 얘기를 보면 윈드킹은 방음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다음 글을 더 보겠습니다. 그분은 왜 그랬을까요? 윈드킹 시공한 지점에서 그분에게 휀다 하우스 방음을 같이 시공하셔야지만 효과가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이 휀다 방음 40만원이 비싸다고 윈드킹만 해달라고 해서 윈드킹만 장착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말이죠. 통화 녹음이라도 제시를 해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네요. 이 내용인즉 저를 돈이 없어서 윈드킹만 시공한 X로 보는군요. 어쨌든 내용을 정리해보면 윈드킹 본점에서 직접 하는 얘기로 윈드킹만 할 경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난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려야겠죠. 참고로 난장님 질문은 윈드킹 대표님의 질문과도 꽤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윈드킹 대표님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답변을 해드릴 수 있지만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설명 내용 중에 윈드킹에서 테스트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지만 허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상을 사용할 수가 없고 그 영상 링크는
제가 고정 링크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에 대한 영상이 길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지루하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제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전문가분을 한번 모셔봤어요. 영디비의 첫 게스트가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예전에는 네, 그 NSSC라는 데서 네, 이런 어떤 음향 관련 측정 네. 의뢰가 들어오면 네, 테스트 방법을 결정하고 그 테스트 후에 이제 테스트 평가 리포트를 쓰고 그러던 일을 하다가 네. 참고로 NSSC라고 하면은 차세대 음향산업지원센터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음향산업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셨던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장비업자죠. 장비를 판매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먼저 난장이님이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윈디킹에서 테스트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어떤 테스트인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영상에 달린 난장이님 질문을 살펴볼게요. 질문이 총 5개예요. 제가 답변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여러 가지 질문이 섞여 있더라고요. 제가 나눠서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녹음된 소리를 들어보라고 하시는데, 녹음된 소리하고 소음기에 측정된 소리하고 뭐가 틀리나요? 이거는 제가 답변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녹음된 소리는 여러분이 들어보시라고 녹음을 한 거고, 소음기에는 말 그대로 거기에 마이크에 소음이 들어가는 것을 데시벨로 표현해주는 기계입니다. 다른 거죠. 자, 두 번째, 바이노럴 마이크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마이크에는 노면 소음, 차량 엔진 소음, 기타 등등 잡소리는 녹음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바이노럴 마이크는 실제 양이차라든가 네. 사람 머리 전달함수가 다 고려돼서 녹음이 되도록 고안한 마이크인데요. 이거는 바이노럴 마이크가 뭔지 제가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이 질문의 요점은 다른 소리가 많이 녹음되는데, 그쵸. 그 소리는 어떻게 하느냐, 약간 그런 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 질문은 다른 소음들이 막 다 한꺼번에 섞여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풍절음 관련된 소음만 녹음을 하거나 측정을 해야 되는데 왜 모든 소리가 다 섞여 있는 상태에서 녹음을 한 거를 들어보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 같아요. 네. 근데 이건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너무 당연한 이유인데요. 그렇죠. 왜냐면 소음 레벨이든 아니면 사람이 듣는 소음의 크기든 가장 큰 소리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풍절음 요소가 다른 소음원 요소보다 작다면 이 풍절음은 거의 귀에 들리지 않고 측정도 되지 않겠죠. 네. 근데 이 녹음을 해서 들어보라고 하신 이유는 아마도 자동차 내부에서 발생하는 노이즈 중에 어떤 노이즈들이 가장 큰 요소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고 주관적으로 판단해봐라. 그리고 맞습니다. 풍절음이 얼마나 감소하는 효과를 네가 직접 느껴봐라. 네. 이 의도로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바이너럴 레코딩을 녹음할 때는 제가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보면 좋겠다라고 판단했던 거고, 저도 처음에 녹음을 할 때는 노면 소음하고 풍절음이 확실하게 어느 게 노면 소음이고 어느 게 풍절음인지 잘 몰랐는데, 저도 여러 번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 풍절음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는데, 타이어 소리, 노면 소음은 타이어가 굴러가는 소리로 슉 하는 이 소리는 고음이 굉장히 많은 소리고, 풍절음은 여러분이 이어폰을 헤드폰을 끼고 들어보시면은 이 왼쪽 위에서 나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왼쪽 위에서 후두둑 후두둑 하는 그 바람 부딪히는 소리가 아주 조그맣게 나는 소리를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보면은 이게 풍절음이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실제 그 풍절음의 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의외로 이제 일반인들이 저도 오해했던 건데 풍절음 주파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풍절음이다 그러면은 바람이 새는 소리라든가 고무 패킹을 뚫고 들어오는 바람이 새는 무슨 휘파람 소리라든가 휘파람 소리 같은 그 소리인 줄 많이 그런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그거랑 풍절음은 조금 다른 거예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풍절음이 가장 제일 많이 발생시키는 자동차 부품은 백미러더라고요.
네. 백미러하고 그 다음에 정확히 사이드 미러죠. 그쵸. 네. 사이드 미러하고 그리고 A필러. A필러. 거기에 차량이 달리게 되면 거기에 이제 압력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증가된 압력이 해소됐다가 다시 빌드업 됐다, 해소됐다, 빌드업 됐다, 해소됐다. 이걸 반복하면서 이제 압력의 뭐 영어로는 플럭추에이션이 네.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음악으로 이제 귀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 네. 풍절음이 발생하는 원인은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형태가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풍절음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해요. 네. 프리퀀시 머듈레이션이라고 네. 주파수가 계속 바뀌는 거죠. 아, 그런 형태로 발생하고 또 두 번째가 음압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네. 그러니까 와우 버거버거버거 네. 한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앰플리튜드 머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방금 직전에 말씀드린 게 그게 나타나면 이 성분이 그렇게 높은 주파수일 수가 없어요. 주로 그래서 풍절음을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네. 대체로 뭐 저역 한 100Hz에서 한 3kHz 네. 요 부분의 주파수 대역을 분석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바이너럴 녹음으로 들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풍절음은 실제 소음 자체에서 풍절음은 크지 않다라는 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윈드킹 작업을 했을 때 그 작은 풍절음이 실제로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면서 느껴보시라고 녹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고 녹음된 소리를 들어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영상 7분 40초 정도의 MVH 얘기를 하면서 살짝 윈드킹을 깎아내리는 듯한 얘기를 하셨는데 윈드킹하고 MVH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설마 윈드킹을 하면 MVH가 잡힌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이 질문 어떻게 해요? 이 질문 어떻게 해요? 이거는 윈드킹의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윈드킹 제품이 이 MVH를 잡아준다고 주장하는 제품인 거죠. 이거 제가 간단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MVH가 뭐냐면은 노이즈, 바이브레이션, 하시니스 이렇게 노이즈의 3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윈드킹을 하면은 풍절음이 줄어들고 노이즈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 노이즈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 거의 기본 상식적인 내용인데 뭔가 윈드킹 잘 아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니까 이거는 그리고 제가 MVH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제 영상을 보신 독자분이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MVH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분한테 MVH라는 용어를 배웠고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제 영상에서 전달을 해드린 것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하나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자동차에서 MVH를 테스트하고 MVH를 개선하기 위한 테스트를 할 때 하는 테스트하고 네. 이런 그 차음 효과가 있는 제품의 성능을 테스트할 때 하는 테스트는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추후에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 질문은 좀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프레임리스 차량이라서 운전자 창문에 소음기를 장착하셨다고 하는 아주 참신한 생각을 하셨는데 운전석 창문에 장착하는 게 올바른 장착일까요? 저도 이걸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은 제가 처음에 테슬라 모델 3하고 벤츠의 2대 소음 비교를 할 때는 센터 쪽에다가 소음기를 놓고 측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모델 3는 프레임리스 차량이라서 프레임리스 쪽에서 측정을 해야지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때 소음기를 A필러 쪽으로 옮겨서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차량의 진동이 많이 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고민을 하긴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질문은 저도 되게 설명해 줄 것도 많고 네. 처음 음향 측정을 할 때 그러면 수음 위치를 어디로 할 거냐 네. 그리고 마이크를 어떤 방식으로 고정할 거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설명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풍절음의 주요 발생 부위가 어디고 그리고 어떤 양상으로 들어오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올바른 장착법이냐
아니냐 이거를 맞다 틀리다로 얘기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네. 근데 더 좋은 위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음계를 창문에 달기보다는 실제 바이노럴 마이크 녹음하셨던 그 위치 네. 있잖아요. 네. 그 위치에 예를 들면 조수석에 해치라는 걸 사용해서 네. 사람이 실제로 듣는 음악을 그대로 재현하는 게 사실은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영디비에서 사용했던 그 위치가 잘못된 거냐?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거일 수는 있어요. 이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오히려 영디비에서 선정했던 그 위치는 윈드킹이라는 제품의 효과를 좀 더 과장할 수 있는 위치에서 측정을 하신 거예요. 아, 왜냐면 소음은 거리에 따라서 소음의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죠. 소음의 네. 크기가 달라지는데 가장 소음원에서 가까운 곳에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차음 효과가 제일 좀 더 정상적인 더욱 위치보다는 두드러지게 그렇죠.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마 창문에 달았던 거를 문제 삼는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진동이 마이크를 타고 들어올 텐데 그럼 측정 데이터가 신뢰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쉽게 그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 네. 맞고요. 네. 그래서 마이크를 이거를 박스 안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 네. 무향실이 아니라 박스 안에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 마이크를 고정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박스 안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제 음향 테스트든 소음 테스트든 네. 그 박스가 같이 떨게 되는데 네. 이 진동이 이 측정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고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체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마이크를 고정했을 때 같이 이제 박스와 같이 떨게 되는데 네. 그 박스의 진동을 댐핑을 잘 할 수 있는 상태로 고정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네. 어디에다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면 항상 공진주파수라는 게 생기거든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정 장치가 일종의 스프링이 되고 마이크가 질량이 되는데 네. 이 스프링하고 질량이 만나게 되면 공진주파수라는 게 네. 결정이 돼요. 근데 그 공진주파수가 이 측정에 영향을 주는 대역에 있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실리콘 재질 빨판 같은 거에 네. 흡착판이라고 합니다. 그쵸. 네. 그 빨판에 그 마이크를 고정을 하셨더라고요. 소음기를 고정한 거죠. 그쵸. 네. 실리콘 재질의 흡착판은 좋은 댐핑 재질이 될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소음계가 비교적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네. 이 공진주파수가 이렇게 높게 결정되지가 않아요. 아, 그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제 추측으로는 대략 한 100Hz 이내? 아, 굉장히 낮은 네. 주파수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면 이 소음계는 A-웨이팅 필터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네. 그 A-웨이팅 필터가 이 장착된 소음계의 고유 진동수의 영향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이제 대시보드위나 네. 차량 중간에서 이 테스트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이 제품이 효과가 있었다고 했을 때 네. 그 효과가 차량 가운데에서는 좀 효과가 덜 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결과적으로 제가 창문에 소음기를 부착하고 측정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윈드킹이 고마워해야 할 만한 측정 방법이었네요. 만약에 효과가 있었다면. 효과가 있다면 그렇죠.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 이제 핸드폰 같은 거에도 네. 이 테스트용으로 충분히 쓸만한 소음계가 들어있어요. 아, 왜 그러냐면 얘가 정확하게 A/B 테스트라는 거는 네. 어떤 조건을 한 가지를 바꾸고 네. 나머지 조건을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네. A 상태와 B 상태를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핸드폰을 사용해서 이 테스트를 개인적으로 재현해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핸드폰 거치대 같은 플라스틱 네. 거치대에다가 핸드폰을 얹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공진 주파수 네. 이게 상당히 높은 데 잡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진을 A-웨이팅 필터가 거르지 못해서 측정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만약에 손으로 들고 측정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공진 주파수는 굉장히 낮아져서 네. 공진 주파수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요.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그 위치가 달라지면 아까 아. 소음 레벨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 A/B 테스트에서 조건이 하나가 더 변경이 되기 때문에 좋은 A/B 테스트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뭐 저는 결과적으로 윈드킹의 좋은 테스트를 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음계 수치는 왜 측정한 건가요? 자꾸 녹음된 소리를 들어보라고 하면서 게다가 측정값을 대빵만하게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답을 해야 되죠? 일단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A/B 테스트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윈드킹 시공 전과 시공 후 그 소음계 수치로 효과가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참고 삼아서 보시라고 소음계를 달아놓고 그렇게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측정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 답변에는 저는 영디비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요. 네. 녹음된 소리를 듣고 주관적인 판단이 좀 더 맞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 주관적인 판단은 어떻게 정량화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단순히 한두 사람 의견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사실 주관 평가를 진행해서 제품 성능 유무를 판정하는 법도 있긴 하지만, 네. 근데 이게 이 측정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주관 평가가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의견의 숫자가 너무 작으면 네. 거기서 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죠.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이 방법을 더 이상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네. 이미 논란이 생긴 이유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이미 나름 그 소리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견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이제 영디비 팬이거나 네. 아니면 당사자이신 경우 네. 지금 평가를 해보라고 했을 때 그 평가가 네. 다른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사실 저도 안 믿어요. 왜냐면 이미 영디비에서는 이런 데이터 결과를 낸 이유이기 때문에 네. 누구도 그 편향에서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주관적인 평가로 이거를 누구 말이 맞는지 네. 결론을 내는 거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히려 그러면 제가 반대한다고 한 이유가 네. 그러면 소음계 수치는 왜 측정한 건가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네. 소음 레벨을 평가하는 계측기가 소음계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소음계로 측정한 데이터는 만약에 이제 적합한 측정 조건을 맞춰서 정교하게 측정을 했다 네. 하면 이 데이터는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객관적인 평가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제가 많이 본 댓글 중에 하나가 그 소음계 하나 가지고 네. 어떻게 이런 테스트를 할 수 있냐. 그런 얘기가 많긴 했어요. 그 네. 대부분 난장이님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네, 그렇죠. 네. 아니, 이분뿐만 아니고 그런 댓글을, 심지어 다른 계측기 회사에서 나오신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소음 레벨을 평가하는데, 네. 그러면 소음계 말고 다른 계측기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그렇죠. 오히려 네. 물어보고 싶어요. 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측정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고, 여기서 이분이 질문하시는 것처럼 측정값 하나 겨우 네. 그걸 크게 강조해서 숫자 몇 개 가지고 이걸 도저히 어떻게 평가가 가능한 거냐? 네. 이게 의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소음계는 A 웨이팅 필터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그 필터를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는데 이 A 웨이팅 필터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소음의 크기는 네. 사실 실제 음량만 갖고는 소음의 크기를 평가할 수는 없어요. 네. 이게 사람의 감각하고 관련이 있는 그렇죠. 거죠. 네. 보통 사람이 1kg, 4kg 정도는 잘 듣고, 그렇죠. 저음은 잘 못 듣고, 레벨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를. 그렇죠. 그걸 1kHz의 음압을 기준으로 네. 보정을 해서 값을 계산하는
게 A-웨이팅 필터인 거죠. 네. 그리고 A-웨이팅 필터는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소음계에서.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그널 컨디셔닝을 하는 역할을 일부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측정된 단순 음압을 사람이 느끼는 소음의 강도, 네. 크기로 계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소음계인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듣고 평가하는 하는 것보다는 소음계로 오히려 보여주는 게 더 좀 더 낫다.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죠. 아, 사실 A/B 테스트는 네. 비교적 절대값을 측정해내는 테스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A와 B의 조건만 정확하게 맞춰주면 네. 나머지 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벨 미터의 품질도 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제가 조금 자신이 없었던 거지 결과적으로 그 소음계 측정은 크게 문제는 없었던 걸로 그렇죠. 보이는 거네요. 여기서 제가 추가적인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그 업체에서 또 RTA 측정을 했더라고요. 그 네. RTA 측정은 이 저도 소음계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긴 한데 네. 다른 일반 분들은 이제 댓글을 다시는 일반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뭐냐면 RTA는 이렇게 데이터가 좀 많거든요. 네. 대역별로 나눠지는 굉장히 거죠. 다 쪼개져 있고 네. 그리고 소음 레벨 미터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딱 단일값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이런 소음 레벨 미터 측정은 그렇게 정밀한 측정이 아니고 RTA 측정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네. 더 정밀한 측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사실은 RTA 측정 값이 있으면 네. 이걸 소음 레벨로 값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환산해 볼 수도 네. 있고 심지어 그건 필산으로도 가능해요. 네. 다 더하면은 알 수 전체 레벨 값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그 네. 계산만 할 줄 알면 네. 그럼 소음 레벨 밑에서 측정된 값은 이제 RTA로 환산이 되지는 않죠. 네.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데이터는 RTA가 받는 신호나 소음계가 받는 신호나 똑같은 거죠. 그렇죠. 전체 레벨은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점은 소음 레벨은 그거를 사람이 느끼는 소음의 정도로 네. 단일 값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RTA는 그 주파수별 소리 에너지들이 얼만큼씩 있는지를 옥타브 간격을 정해서 그 레벨을 표시해 주는데 그걸 보통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RTA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 레벨을 봤을 때 이 소음계가 보여주는 레벨하고 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왜 굳이 RTA 측정을 할까? 이걸 생각해 보면 네. 이런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제품을 개발하거나 MVH 개선 테스트를 할 때 네. 도대체 소음의 주파수 스펙트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개선법이 떠오르잖아요. 네. 그런 경우라든가 네. 아니면 이건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굳이 소음 레벨 기를 사용해도 되는데 RTA를 썼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소음 레벨 미터에서는 차이가 안 나는 경우에 네. 굳이 그 차이를 드러내보고 싶을 때 RTA 측정을 하면 되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게 이제 특정 주파수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게 한 대역에서 한 1dB 정도가 차이가 났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데이터를 올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헤드폰을 쓰는데 이퀄라이저를 네. 3분의 1 옥타브 밴드로 조절할 수 있는 이퀄라이저가 있다고 치고 네. 딱 한 대역을 거기서 측정된 만큼 내렸을 때의 효과가 있는 거죠. 전체 레벨의 변화가 있느냐. 그렇죠. 딱 그 한 대역의 주파수를 내렸을 때 네. 1dB 정도 차이가 났었던 것 같은데 네. 그만큼 내린 거에 효과가 있는 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냥 숫자를 몇 개 찍어서 봤거든요. 네. 근데 그 결과는 소음 레벨에는 영향이 없다는 결과라서 사실 그거 좀 당황했어요. 그거 제가 계산해 놨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는데 보시면은 풍동 테스트 할 때 거기서 여기 이 특정 포인트를 1dB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전체 레벨을 더하면은 46.3, 45.1, 45.6dB이 이제 시공 전이고 시공 후에는 46.1, 46.3, 45.7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또 평균을 해보면은 시공 전에는 45.7dB이고 시공 후에는 46dB로 0.3dB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보고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에 1kg는 사람이 굉장히 예민한 대역 아니냐. 그래서 네. 1kg 부분 한 밴드가 하나이긴 하지만 거기서 줄으면 귀에 소음이 줄은 것처럼 느끼는 거가 맞지 않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사람이 느끼는 소음의 크기는 이걸 다 합산한 전체 레벨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주장 중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전체적으로 먹먹해지는 그 느낌을 받았다. 네. 근데 그 경우에는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면 소음 레벨 밑에 그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조금이라도. 예. 예를 들면 1dB 차이만 있다고 했을 때 그때는 아마 바로바로 A/B 테스트를 하면은 느낄 수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들었는데 이건 확실히 먹먹해지는 걸 느꼈다. 그런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2dB 이상은 나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 펜다방하고 테스트했을 때 한 1에서 2dB 정도 소음계에서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실제 소리를 들었을 때도 소음이 감소했다라는 느낌을 딱 받았거든요. 그럼 그 테스트만 봐도 네. 이 소음계 측정이 그 차이가 분별이 된다. 이소음이죠. 그렇죠. 네. 좀 분별됩니다. 싸 보이는데요. 네. 이게 그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한 가장 저렴한 소음계입니다. 네. 음향에서는 칼리브레이션이 중요하죠. 그렇죠. 캘리브레이션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영상 2분 정도에 다른 차량에도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실험해봤나요? 다른 차량은 프레임리스가 아니어서 좀 차이가 날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제가 답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테스트를 할 당시에는 저도 뭐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상황이고 제가 횡다방하고 풀방음도 하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풍절음은 프레임리스라서 큰 효과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윈드킹도 이 모델 3가 단차가 크고 프레임리스라서 풍절음이 크다라고 사람이 느끼기 때문에 그거를 포인트로 삼아서 이 윈드킹이 효과가 좋다라고 포인트를 잡고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부 테스트 결과를 보니까 프레임이 있는 차량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또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각 차량마다 효과는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 이 의견은 전 반대예요. 똑같네요. 왜냐면 네. 여기껏 설명드린 게 이제 소음 풍절음이 발생하는 양상이랑 네. 그 풍절음의 성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거를 근거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게 효과라는 것 자체가 네. 효과가 있다 없다 이것도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기는 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시공을 하고 바로 전후 차이가 느껴질 정도의 효과라고 한다면 네. 그런 효과까지는 다른 차량에서 안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무 패킹류 재질의 네. 방음제의 네. 역할은 한 가지예요. 네. 업체나 다른 분들이 풍절음을 발생시키는 거를 줄여주는 효과하고 네. 풍절음이 유입되는 걸 줄여주는 효과 네. 이 두 가지 모두를 상상하시는 것 같은데 네. 풍절음 발생하는 걸 줄여주는 효과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단차에서 발생하는 풍절음은 네. 굉장히 마이너한 요소거든요. 아주 작다. 그렇죠. 네. 주로 바로 이제 공기랑 부딪히는 네. 리어뷰 미러하고 네. A필러 쪽에서 발생하는 풍절음이 네. 가장 큰 요소인데 네.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소리 크기는 네. 가장 메이저한 요소가 모든 걸 네. 일정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에서 그러니까 마이너한 요소들은 개선을 해봐야 네. 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효과가 풍절음이 유입되는 거를 네. 소리를 방음을 하는 효과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 결론을 유추해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재질이 고무라는 것. 네. 얘는 저역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질량이 밀도가 굉장히 낮은 물질이잖아요. 저역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고 네. 주로 고역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텐데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풍절음 주 성분은 그렇게 고역 쪽에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어느 대역에서 효과를 볼 수 있냐 잘 생각해 보면 저역도 아니고 네. 고역도 아닌 한 어느 중간 어느쯤에서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그게 사실 사운드 영상에서도 확인이 돼요. 네. 주로 1km 대역 부근에서 네. 감소 효과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리를 하자면은 고무 몰딩만으로는 다른 차량에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단 효과를 뭐로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 내용이기는 해요. 그리고 방금 고무 몰딩이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 또 그 고무 몰딩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저는 윈드킹 시공 후 2주 뒤에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2 weeks later. 윈드킹 테스트 주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윈드킹 시공 후에 바로 문 닫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이 문 닫는 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졌고 저도 처음에 한 며칠, 한 2, 3일 정도는 문 닫는 소리가 좀 둔탁해진, 묵직해진 그런 소리를 느꼈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그 소리도 예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 그런 묵직한 소리가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무 몰딩이 정말로 얼마나 오래 그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분을 모셔봤는데요. 오늘 출연해 주시고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시기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보셨나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 전문가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소음계로 측정한 데이터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 이 테스트의 적합 여부는 사용된 장비의 가격이나 성능보다 정상 소음, 즉 균일한 소음이죠. 균일한 소음을 얼마나 잘 담아서 그거를 데이터로 보여주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의 경우 영상을 통해 측정한 구간을 보여드렸고요. 윈드킹에서 어떤 조건으로 측정을 했는지 볼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해석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음계의 위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소음계의 위치는 실제 사람의 귀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창문에 부착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위치는 만약에 윈드킹이 효과가 있을 경우에 가장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위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레벨의 변화는 없었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전체의 소음에서 풍절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다고 합니다. 결국 큰 비중의 소음을 잡지 못하면 풍절음을 잡아도 전체 레벨의 변화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풍절음의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이 사이드 미러하고 A필러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풍절음을 잡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윈드킹이 창문에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공하실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게 여기 이 고무를 강력본드로 접착하기 때문에 나중에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제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부분은 작업 전에 강력본드로 붙인다는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 윈드킹 뿐만이 아니라 고무 몰딩을 하는 모든 비슷한 작업들은 결과적으로 비슷한 효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윈드킹으로 시공을 한 건 윈드킹이 가장 유명해서이고 윈드킹에 대한 홍보 영상을 봤기 때문에 윈드킹이 가장 좋아 보였었거든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전문가님이 직접 댓글 달아주신다고 하시네요. 그럼 오늘 영상 지루하셨을 텐데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곧 빠른 시일 내에 풀방음 영상 준비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